안녕하세요. 어버버입니다. 어버버. 오늘은 그 스피어건 만들 때 제가 이 핸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에 핸들 이 그립을 해서 만드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플라스틱 폴리몹을 이용해서 그립감 좋은 핸들을 만드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전달이 다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요 그 기본이 되는 뼈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이 알루미늄 파는데 전문 그게 있습니다. 알루미늄 그런 뭐 여러 가지 모양들 파는 데가 많아요. 스페어건 알루미늄 그 동그란 거 28mm짜리 또는 32mm짜리 파는 라운드 바 파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스페어 피싱 전용이 아니고 알루미늄 바만 파는 데예요. 알루미늄으로 된 뭐 이것저것 파는 데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를 이용했냐면, 왜 이게 나오냐, 제가 이용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빨리 여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 넓이가 한 100 정도 되고요. 100 정도 되고 100 이상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100보다 좀 작으면은 조금 안 돼요. 익스텐션 하긴 힘드니까 자르는 건 괜찮아도 100 정도 되고, 넓이가 100 정도 되고 두께가 3mm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몇 mm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 드리는 거는 잠깐 멈추고, 이런 설명 드리는 거는 무슨 제가 무슨 공학도도 아니고 무슨 엄청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뭐 스페어건을 제작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여기가 지금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툴로, 본인이 가진 뭐 간단한 장비로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걸 물론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장 무슨 뭐 나랑 리페 건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걔네들은 뭐 수십 년간 만들었던 그 역사가 있고 그런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 집에서 글라인더로 만드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저는 약간 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를 못 구분을 지면서 비교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 무슨 소린가?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문 매장에 가다 보면 처음에는 T자를 사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T자를 사는 단점이 있어요. 보통은 T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T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자는 홈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홈 파는 것도 지랄이지만 더 짜증나는 게, 폴리몹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많이 안 들어가고 좌우에 나무를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무를 붙였을 때 나무가 되게 얇게 붙어야 돼요. 저게 보기보다 나무가 되게 두껍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나무가 잘해야 저 안에 들어가는 껴지는 나무가 한 10mm 정도밖에 안 돼요. 10mm. 그리고 저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꺾이는 각도 있죠. 이건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건을 약간 더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쫙 눕혀놓고 쏘고 싶으신 분들은 각도를 더 주시면 되고, 나는 좀 더 피고 싶다, 그러면 직각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노멀하게 그냥 보통 시중에 파는 건의 그 각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그린 거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반대편으로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 있잖아요. 반대편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쌍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두 쌍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는 이제 글라인더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 때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게, 그리고 글라인더 날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스틸 전용 자르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스테인레스 스틸 이 블레이드라고 하죠. 글라인더 날이 금방금방 달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다고 딱 하나만 사시지 마시고 한 두세 개 정도 사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르게 되고, 빨리 넘어가게 할게요.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내죠. 자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짜투리 각도가 참 좋죠. 이게 이제, 네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프로 마운트를 쓰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서 달면 좋겠는데, 그런데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녹이 안 쓸 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알루미늄도 녹 쓸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알루미늄을 가지고, 저걸 해봤거든요. 고프로 마운트를 만들어서 달아봤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안 씁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도 약간 녹 쓰는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알루미늄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하얗게 녹이 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져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같은 각도기 때문에 제 짝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반대 방향, 아까 되는 이쪽이었지만 지금 이쪽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든 겁니다. 자르고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핸들의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핸들의 뼈가 되는 부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앞전에는 그러니까 T자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와 나무를 또 고정하기 위해서 뚫어야 되고 아니면 뭐 에폭시로 붙여야 되고 뭐 이게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최소화할까? 그리고 구멍 뚫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구멍을 좀 일자로 뚫어야 되는데 글라인더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 구멍 뚫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일단 이 글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마스크도 꼭 끼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보안경 눈으로 틀 수 있으니까 안경을 꼭 쓰시고 하시고, 이미 칼날이 쭉 들어가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금만 가서 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칼날이 쑥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글라인더의 블레이드라고 하죠. 날이 상하기도 또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글라인더질을 하는 것처럼 한번 금을 거주고, 금이 또 너무 얇으면 안 꺾이니까 한 80% 정도 잘라 놓고 20%는 휘어서 꺾어 갖고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르고 또 가운데도 자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거하고 저하고의 퀄리티를 비교하면은 그건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의 달리기 수준을 비교해놓고는 야, 이 새끼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존나 웃긴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빠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부럽고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어요.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돈이 뭐가 들어간다고. 알루미늄 이거 잘해야, 저는 이거 남는 걸 가지고 왔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불 안쪽인 것 같고, 이 정도 뭐 2개 만드는데 10불 정도 들 것 같고, 두 쌍이 나오는데 10불입니다. 두 쌍이 나오는데 10불 정도 들 것 같고, 이게 나무를 지금 되는 거예요. 나무 두께는 우리가 방아쇠라고 하죠. 아까 방아쇠 두께보다 한 6mm, 그래서 방아쇠를 가운데로 두고 3mm, 3mm 갭이 있을 정도로만 딱 나무의 두께로 사용하시면 돼요. 대패를 사용했고, 나무는 이왕이면 뭐 마호가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좋은 것들,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무가 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내 말씀 방아쇠로 한 2, 3mm씩 좌우로 띄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피스를 했는데 이거 스크류를 박았는데 이것도 박기도 쉽고, T자로 하게 되면 이게 핸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걸립니다, 살짝.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길게 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널찍하게 총 6개의 스크류를 제가 박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에폭시로 고정을 다 한 겁니다. 에폭시로 고정을 했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나무는 하드우드인 여기에서 쓴 거는 아마
타스마니아 오크를 썼을 거예요. 그 버닝에서 파는 거예요. 타스마니아 오크를 썼고 이것도 하드우드입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부력이 플러스 부력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그리고 저는 핸들을 만들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뒀어요. 가볍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이 나오지만 이거 잡을 때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얇게 만드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두께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 플라스틱 폴리모를 너무 또 얇게 쳐바르면 부러지거나 그 데미지 났을 때 깨지거나 뭐 상처 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아까워서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최대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조금 두께감이 있게 이거를 이 프레임을 덮어주는 게 좋다. 두께감 있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제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지금 보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손. 근데 저는 제가 쓸 거고 제 손 크기를 알고 이게 마무리를 갖다가 장갑을 끼고 하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끼는 장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3mm든 아니면 스페어피싱 갈 때 쓰는 뭐 면장갑이든 뭐든 끼시고 나서 이걸 해주셨을 때 그립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또 뭐를 바르게 되냐면 이 위에 제가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티렉스 글루 있죠. 러버 타입에 되는 글루를 찍어서 막 바를 거예요. 찍어서 바르다 보면 그 글루 때문에라도 또 사이즈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꼭 이 마무리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틀을 다 잡으실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누구한테 선물을 주실 거면 그 사람의 그 대충 사이즈 뭐 사람 손을 뭐 일일이 다 잴 수는 없지만 선물 줄 거니까 사람이 키가 크고 손이 큰 편이다 하면은 장갑을 좀 더 두툼하게 끼고 그리고 뭐 여자분이라고 하면은 장갑을 여자분한테 선물할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자는 손이 좀 작으니까 장갑을 빼고 맨손 이렇게 장갑 없이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랑 뭐 오모라든지 뭐 리페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 회사랑 나랑 비교하는 거 뭐 비교 자체 하는 거는 제가 영광인데 그 사람들 퀄리티하고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진짜 정밀하게 찍어내는 기계가 하는 거고 저는 글라인더로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걸 비교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걔네들 망해야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네. 물론 제가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뭐 목수 쪽 일하는 사람도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금방 망하지 그 회사.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조금 더 쉽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풀이해서 여러분도 좀 할 수 있다. 집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연장을 다 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면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냥 새 거 사는 게 더 싸요. 하지만 아시는 분이 뭐 연장을 다 가지고 있고 나도 옛날에 뭐 공고 출신이고 이런 걸 해봤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도 좀 해보면서 나만의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거는 그리고 내 손에 딱 맞는 기성품이 아닌 나한테 딱 맞는 맞춤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잘난 척을 하거나 제가 뭐 숨기고 나서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댓글 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제가 왜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공개를 하냐면요. 낚시 포인트도 그렇고 스페어피싱 포인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곳을 아무 때나 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가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1년 365일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1년 365일. 평생 10년이든 20년이건 100년이건 300년이건 똑같은 날은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만큼 그 확률적으로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갈고리 만드는 걸 좀 다시 볼까요? 확률적으로 본인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가봤으니까 여기에는 이게 맞겠더라. 이거는 이게 낫다. 여기는 이거 같다. 상황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을 뿐이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포인트를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어피싱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뭐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뭐 비법, 비밀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 알려주고 저 새끼는 저것만 알려주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포인트를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복이라든지 뭐 이동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약간 소라라든지 뭐 랍스타도 그럴 거고 이런 데는 포인트를 알려주면 거기 가서 잡게 되면 그게 또 다시 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그 포인트라는 부분에 없는 건 아니에요. 전복이든 뭐든 간에 제가 좀 이렇게 그때 봤더니 제가 이렇게 많이 잡아봐서 느끼는 거지만 나는 데만 나요. 사람도 강남 좋아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강남. 거기는 집값이 떨어진 적이 계속 오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오를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전복도 좋아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같은 지역이지만 그 바위 밑에서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서 뭐 포인트를 뺏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생선이라든지 뭐 스페어피싱 하는데 드라마 포인트, 낚시하는데 드라마 포인트. 드라마는 또 굴에서만 살지만 그것도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블랙피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피쉬 포인트. 그리고 뭐 불임도 불임 포인트. 누가 보면은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대기하는 줄 알겠어요.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서 바다 바람, 파도, 그리고 뭐 조류 방향, 그리고 계절별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포인트가 이동을 살짝씩 하고 그거에 맞게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여기서 얼만큼 나왔더라.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있다고 한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포인트는 확실히 포인트야. 근데 고기가 학습을 했어. 생선이 학습을 해. 학습하는 만큼의 본인이 또 그 실력이 따라가 줘야 돼요. 실력도 안 되는데 야 여기가 포인트란데 가봤는데 바닥이 안 보여. 나는 5m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새끼는 10m를 알려주고 있어. 그럼 거기는 포인트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바다 낚시. 아, 얘는 캐스팅이 멀리 나가는데 나는 갔는데 멀리 안 나가. 본인이 못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나를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문제인 거지. 나를 탓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캐스팅 멀리 나가는지 찌 만드는 튜닝 찌 만드는 거 다 가르쳐드리고 스페어건 만드는 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스페어건을 한꺼번에 다 찍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핸들 만드는 거 뭐 갈고리 그리고 저도 뭐 시간이 맨날 뭐 제 유튜브가 그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저도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은 이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한번 찍어야겠다. 이 정도 찍어야겠다. 지금도 보면은 이거 나무도 지금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끌로 파는 거 이런 거 다 찍어놨습니다. 뭐 라우터를 이용해서 뭐 끌로 조금씩 파는 거 나무는 뭐를 사용했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찍어는 놨어요. 찍어는 놨고 뭐 어떤 나무를 썼고 뭐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모양은 어떻게 뺐고 뭐 이런 것도 다 찍어 놨는데 뭐 살짝 좀 귀찮아갖고 지금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혼자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봐봐요. 각도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실수지. 내가 이제 머리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저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좀 나를 찍어주면은 괜찮겠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샤프트 만드는 거네요. 아,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일단은 그 대형 공장들하고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다 드릴 거고 숨긴다고 해서 그게 그 생선 나오는 포인트라든지 뭐 전복은 그렇다고 칩시다. 전복이랑 뭐 랍스타는 그렇다고 쳐도 생선 낚시로 하는 뭐 블랙피쉬나 드라마라든지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아는 낚시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뭐 회유성 어종이든 뭐 잡는 생선들은 뭐 거기가 포인트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 있지는 않을 겁니다. 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하죠. 물때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계절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 뭐 오전에 잘 나올지 오후에 잘 나야 될지 그 해 뜨는 그 기준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는 상황에 가야지 거기가 또 똑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간다고 해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제가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듯이 뭐 바람, 뭐 파도 방향 뭐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도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플러스가 되죠. 제가 그 하는 기술들. 그 여러분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저를 아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낚시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낚시나 스피어피싱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완전 초보거나 지금은 최근에 이제 고수들이 2명 정도 네, 후상 형님하고 그 큰 형님은 제가 크리스 형님을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페어피싱 하면서 만났던 그 한국인으로 깜짝대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그나마 실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두 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들은 제가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두 분들 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완전 초보거나 그리고 뭐 어설픈 중간급이지 고수라고 지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나한테 와서 배울 게 없다고 느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고수나 그 초보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저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저거는 못하더라도 저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어설픈 고수들 나는 뭐 너처럼 10마리는 못 잡지만 나도 가면 뭐 3-4마리 잡는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잡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그것들이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새끼 정도의 능력을 되려면 그 바라보는 시각, 시선, 그리고 생각들을 본인이 가진 그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막연한 뭐라고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 왜냐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P라인을 써보지 않았는데 원줄을 바꿔라. 그리고 가볍게 착수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새끼는 34g짜리 그 폭탄찌로 해서 캐스팅을 뭐 50m씩 날려버리니까 자기가 들었던 낚시 이론과 너무 다르거든. 그런데 잘 잡아. 자기는 밑밥 쳐야 되는데 밑밥도 안 쳐. 근데 저기 뭐 파도가 저쪽에서 어디로 흐르고 뭐 조류가 어떻게 흐르기 때문에 뭐 풀을 어디로 떨어뜨려서 저쪽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밑밥도 안 치고 거기서 많이 잡아.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와서 스트레스만 받을 바에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칭 고수라는 사람들은 저한테 안 와요. 근데 어설픈 중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초보자는 뭣도 모르고 옵니다. 그러다가 초보자들한테는 설명을 쉽게 해야 되잖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서 쉽게 잡어. 한두 번 정도 나랑 같이 가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 잘 잡으니까 혼자 다녀봐야겠다는데 거기서부터 꽝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한 날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날도 아니고 내가 가자는 날, 내가 가자는 그 포인트, 내가 가자는 방향에서 내가 찝어준 상태에서 낚시를 했잖아. 근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간 날은 본인이 가고 싶은 날,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낚시를 했단 말이야. 그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장비를 쓰고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날에, 어떤 장소를 컨택하고, 거기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또 못 잡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고수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안 오죠. 왜냐하면 이론이 너무 다르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빠르다고 서울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새끼는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냥 돈 주고 사서 쓰는데 나는 그냥 만들어 버리거든. 뭐 낚싯대를 뭐 더 튜닝을 한다든지 뭐 자기에게 맞게 릴싯을 옮긴다든지 스페어건 샤프트 자기는 비싸게 뭐 한 60불 70불짜리 그 본인에게 맞는 걸 쓰는데 얘는 30불짜리 사서 잘라서 쓰고 거기다 더 잘 잡고 건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나도 어디 가서 고수 소리 듣는데
나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선 좋은 소리 안 하고 다니고 그 지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가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동영상은 거진 900개, 거진 1000개 가까이 찍었는데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동영상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캐스팅하고 걸어 그 장면을 한 장면에 담는다? 그 뭐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지 않고, 그거 엄청난 거거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어피싱도 어느 누가 생선의 그 관상까지 볼 정도로, 그 생선의 그 표정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대고 찍냐고. 카메라를 그렇게 대고 찍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야. 왜 그게 안 되냐면, 카메라를 그렇게 가까이 대면 야르 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할 때 카메라의 그 부피로 인해서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